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학원 신촌문헌의 RC 강사 천성배 강사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다가오는 11월 12일 신토익 시험을 앞두고 계신데요. 날씨가 꽤 쌀쌀해졌고요. 이 쌀쌀한 날씨에 시험장에 가시는 여러분께 제가 좋은 문제와 좋은 포인트들 가지고 조금이나마 마음 따뜻하게 조금이나마 자신감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문제팩으로 먼저 다운을 받으셔서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이제 본인이 했던 스텝과 제가 정석으로 보여드리는 스텝이 어떻게 다른지가 대조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개인에 맞춰진 공부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미리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 다시 하셔가지고 설명 이어서 들어주셨으면 더 효과 볼 수 있다는 거 강조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문제들 가지고 좋은 포인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파트 5 문제부터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1번 문제로 준비한 문제는요. 대명사 대 관계대명사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보기를 보세요. 자, 보기를 보시면요. 대명사 2개, 관계대명사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대명사고 이렇게가 관계사 2개잖아요. 자, 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관계사하고 대명사가 섞여서 문제가 나오는 게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이를테면 he, who, she, whom 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죠. 대명사 반, 관계대명사 반. 자, 그럴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스텝은 뭐냐면 동사의 개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쭉 가다가 일단 has가 한번 동사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컴마 뒤쪽으로 three of blank가 나온 시점에서 뒤에 동사가 are being repaired라고 해서 하나의 동사가 지금 뭐 부사가 중간에 껴있긴 하지만요. 동사 표현이 한 번이 더 들어왔어요. 동사가 총 지금 2개인 거 보이시죠? 여기서 벌써 이 보기 4개 중에 2개가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포인트를 전달해 드리고 이제 예문까지 해서 포인트로 가져왔으니까 한번 그거 보시고 돌아와서 문제 마무리하는 걸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를 보시고 좀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거거든요. 관계대명사 대 대명사의 구별 문제가 나오면 동사의 개수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관계사가 들어간다는 의미는요. 반드시 하나의 동사가 더 늘어난다는 점이야. 관계의 절은 무슨 절이든지 간에 동사 개수가 하나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 fill out 작성하십시오. 신청서 양식을 쉼표한 다음에 are 해가지고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동사가 총 2개가 나온 상황이면 그냥 대명사가 does건 did건 뭐 아무것도 안 돼. they건 안 되고 관계사로 풀어주셔야 한 문장 안에 동사가 2개 있다는 게 설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iss Smith 다음에 collect로 동사 한번 들어오고 나서 컴마 이어치고 그 다음에 또 are submitted로 동사가 총 2개가 문장에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which는 돼도 did나 does나 they 이런 것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세 번째 거. 자, Mr. Jenkins하고 쭉 가다가 이제 일단 is renowned로 is 부분에 동사 하나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쉼표 끝나는 시점에 had never studied라고 해서 동사가 또 들어왔어요. 한 문장의 정의는 뭡니까? 마침표까지가 문장이기 때문에 그 마침표까지 동사 개수가 총 2개면 일반 대명사가 끼는 것이 아니라 관계사가 들어가서 동사의 개수를 늘려준다라는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지금 보셨으면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1번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아주 가볍게 보기 4개 중에 동사가 2개 있다는 거 파악한 시점에 일반 대명사들은 빨리 제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막 이런 거 있죠. Three of them 아니면 most of them, some of them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왠지 them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한 문장의 동사가 2개였다는 점에서 소거시키시고 C 아니면 D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면 격을 따지는 거죠. 자, whose는 항상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뒤에 명사부터 이어지는 문장의 구성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명사부터 이어지는 일종의 완벽한 문장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whose 뒤의 구조예요. 그래서 동사부터 들어왔다는 점은 whose는 될 수가 없고 정답은 최종적으로 which가 them 대신에 동사 개수가 늘어난 것이니까 which가 쓰여가지고 정답이 됐던 대명사 대신에 관계사가 들어갔던 문제입니다. 요거 잘 나와요. 각인하십시오, 여러분. 자, 대명사하고 관계대명사 섞여 있으면 뭐의 개수로 센다? 동사의 개수 세가지고 동사 개수가 만약에 한 문장에 2개가 있다면 일반 대명사 자르고 관계사끼리의 격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마무리하는 거 연습해 두도록 하세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포인트 정리한 거 뭐 이런 거 다시 보시면 또 너무너무 좋겠고요. 자, 저는 바로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명사 자리는 뻔한데 이제 한 단계 더 가서 문제를 품사 문제를 갖다 조금 더 어렵게 만든 케이스거든요. 자, 보실게요. 일단 여기 대절을 쭉 걷고 나서 보시면 문장의 본 동사는 요 should write 부분이에요. 여기가 본 동사고 여기 빈칸이 그러면 이제 주어 자리가 돼서 자, 이 주어가 써야 된다. a follow-up letter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체가 완벽한 문장의 뼈대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대절은 관계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면 당연히 품사로 따지면 명사 자리죠. 그럼 명사를 골라야 되는데 얘는 apply라는 동사가 y로 끝나는 동사가 is 된 거니까 결국 동사예요. 상관이 없고요. 자, applying은 동명사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사에 ing가 붙어가지고 명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동사처럼 뒤에 수반할 걸 목적어라든지 아니면 for라든지 apply가 원래 받는 동사 역할을 해줄 걸 받아주면서 쓰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상황에서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명사예요. 자, 일반 명사가 applications하고 applicants하고 두 개가 있는데 자, 둘 다 뒤에 복수 선행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탈락되는 건 없거든요. 단복수가 갈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한테 남은 건 해석밖에 없다. 품사 문제도 한 명사 들어갈 자리에 명사가 두 개가 있어. 혹은 형용사 들어갈 자리에 형용사가 두 개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요. 해석까지 따지게 만드는 문제가 신토익이 개정되면서 해석을 많이 보게 만드는 문제가 좀 많아졌다. 요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지원서나 신청서고요. 얘는요. 지원자, 신청자죠. 해석을 해보면 자, 일단 회사로부터 반응, 대답을 아직 받지 않은 이것은 이렇게 되죠. 자, 써야 한다. a follow-up letter, 후속에 편지를 갖다가 써야 한다라는 거니까 편지를 쓰다에 대한 행위자면 지원서가 편지를 쓰다라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생물이 아닌 무생물이 편지를 쓰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지원서가 아니라 지원자가 돼야지 최종적인 해석이 맞아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의도로 보시면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관계사가 who든지 which든지를 줬다면 이 앞에 사람이라는 게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부러 that을 준 거예요. 일부러 that을. 왜 그런지 알겠어요? 사람 사물인지를 쉽게 못 보게 만들기 위해 that을 딱 때려준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두 개 갖다가 that인지 이거 보고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who나 which면 풀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해석을 한 단계 더 보게끔 일부러 이걸 주면서 좀 유도를 했다. 이런 부분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는 해석을 많이 따지게 만들어요. 품사 문제조차도.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개 좀 예시 문제 좀 더 준비해 온 거 있거든요. 자, 보실게요. 요것들도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지만 해석을 좀 따지게 만드는 문제로서 자, 보시면 이것을 보내실 때 이렇게 하고 수식이 지금 끝났어요. 너는 동봉해야 됩니다. 디테일 되어져 있는 게 세부적인 cover letter 자기소개서죠. 그리고 두 개의 추천서를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지원자를 보내실 때라는 게 해석이 맞아요. 지원서를 보내실 때라는 게 맞아요. 둘 다 가산 단수기 때문에 on 뒤에 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석밖에는 내가 차이 볼 수 있는 게 없는데 당연히 이런 cover letter하고 두 장의 추천서를 동봉해야 된다니까 지원서나 신청서를 보내실 때가 맞죠. 지원자를 보내실 때가 아니죠. 네가 지원을 할 때 혹은 지원서를 보낼 때 이런 게 맞겠죠. 해석이. 그죠? 그래서 B가 정답이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일단 그의 광범위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 닥터 헨리 파크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인류 선두적인 이거랍니다. 유전공학에 있어서. 자, 여기서 들어갈 명사 자리에 더라는 정관사를 수반했기 때문에 또 역시나 이거다 저거다 뭐 가산 불가산 단복수 이런 거에 단서가 되진 못해요. 무조건 해석밖에 없거든요. 얘는 뭡니까? 승인이나 허가란 뜻이고 얘는요. 자, 얘는 권이나 권위자란 뜻이에요. 즉 사람 명사가 가능해요. 권위자. 그래서 이건 지금 어떤 한 사람, 닥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세계의 인류 선두적인 이것이다. 유전공학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권위자라는 게 맞겠죠. 승인이나 허가가 아니라 이렇게 좀 제껴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거.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모든 inner office blank가 deliver 되어질 것이다. 각 부서에게 메일박스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 correspondent는요. 특파원이에요. 사람 명사고 correspondence는 편지나 서신을 말하거든요. 당연히 메일박스에 배송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건 편지나 서신에 대한 얘기니까 정답이 이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위에 두 문제와는 달리 이 세 번째 문제가 갖고 있는 것은 문법적 특징도 있어요. 이 두 개는 딱 진짜 해석만 따져가지고 풀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 번째 문제는 사실 all이 있었기 때문에 all은 뒤에 올 수 있는 게 가산, 복수 아니면 불가산 명사가 오거든요. 얘는 지금 대표적인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all 뒤에 위치가 될 수 있었으나 얘는 만약에 의미도 의미지만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correspondent를 줘야지 가산 복수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성립을 해주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문법적으로 안 되긴 했어요. 위에 두 개가 해석을 따지는 문제다 보니까 이것도 해석만 따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단서가 주어져서 얘 안 되고 얘다 이렇게 되게끔 한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식의 실제로 해석을 묻는 품사 문제도 자주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봐두시고 또 좋은 문제 다음 포인트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또 보시죠. 이번 문제는 접속사나 전치사가 복에 섞여 있는 유형이에요. 자, 이거는 무조건 안정적입니다. 제가 뭐 이거 뭐 적중 예상 강의 뭐 이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아주 안정적인 선택을 한 문제 이거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접속사하고 전치사 섞인 문제는 매회 최소 정말 운 나쁘면 하나지만 많으면 3개까지 나옵니다. 하나에서 3개 문제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고요. 자, 볼게요. 자, 오프닝 개장이 나왔고요. Of the 19th century oil paintings exhibit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쉼표까지 봤을 때 일종의 명사 구만 나오고 끝난 상황에서 뒤쪽에 주어 동사로 새롭게 주절이 이어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명사구를 바로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 자, 이 적을게요. As long as는 접속사죠. 뭐뭐 하는 한 이란 조건절 접속사고요. while 역시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접속사인 애들은 아시잖아요. 주어 동사 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빠르게 속어를 시켜버리고 이 두 개가 이제 전치사 표현이 됩니다. 자, as opposed to라는 것은 뭐뭐에 반대하여 자, in advance of는 뭐뭐에 앞서서 이런 뜻이거든요. 이 두 개의 전치사 표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해석 차이 보시면 문제가 끝났던 그런 문제예요. 자, 이게 어떤 반대하여 이런 개장에 반대하여 리셉션을 열 것이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이 개장에 앞서서 리셉션을 갖다가 열 것이다라는 게 당연히 상식적인 해석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D였던 일단 A, B는 접속사니까 제끼고 C, D 전치사 갖다가 해석 차이 보시고 풀어주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좀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좀 쉽잖아요. 이 뜻을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아요. 해석 잡는 게. 그죠? 문장도 짧고.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나름 쉬웠기 때문에 추가로 포인트로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토익에서 있잖아. 지금처럼 앞에 in, 뒤에 of. 그 사이에 딱 명사 껴가지고 전치사 관용어구 만드는 게 대표주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보여드리자면요. 이런 애들인데요. 자, 방금 나온 게 이거죠. in advance of가 뭐뭐에 앞서서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일일이 다 읽어드릴 필요 없을 거예요. 그죠? In observance of 뭐뭐를 준수하여 in appreciation 뭐뭐에 감사하여 읽고 있네. 자, 완전 다 읽어드릴 필요 없을 거예요. 이거 뭐 정지화면으로 놓고 보셔도 좋고요. 문제팩 다운받아서 푸시는 김에 다시 한번 옆에다 정리하시면 또 더 좋고요. 반드시 이 정도는 각인이라는 상태로 시험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거 많이 아시죠? In spite of는 솔직히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만 알지 마시고 이런 토익이 좋아하는 in, of 사이에 끼는 명사 표현. 즉 이 자체가 하나에 합쳐졌을 때 전치사 표현이 됩니다. 전치사 표현. 그렇게 해서 해석까지 해서 꼭 알고 가십시오. 어때요? 제가 말하는 동안에 한번 쭉 훑어보셨죠? 진짜 잘 나와요. 이것들 중에 하나. 이것들 중에 하나. 정말 뭐 운 좋으면 2개나 3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안 나와도요. 뭐 파7이나 파6 아예 포인트로 그 표현 자체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잘 잡아두시기 바래요. 자, 이 정도까지 제가 잔소리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문제 보시죠. 자, 요거는 이제 부사 어휘 문제처럼 보이기는 한데 문법적 특징이 좀 강렬하게 작용을 하는 어휘 문제입니다. 보시면 자, 주어가 어떤 은행이에요. Alliance National Bank가 reported 했습니다. 대절을. 이 대절 전체가 지금 목적어절 돼가지고 이 대절 이하에 또 그러면 새롭게 70% of its clients가 주어가 되면서 do their online banking. 미안해요. do their banking online 이런 식으로 목적어고 이제 online은 부사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완벽한 문장이 흘러져 갔습니다. 자, 대절 이하의 완벽한 문장이 나온 상황에서 딱 보세요. 주어 동사 사이의 빈칸에 부사 자리에 대표적으로 부사 어휘들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주어 동사 사이면 부사 자리인 거 아시죠? 그럼 일단 부사 아닌 걸 빨리 잘라야 돼요. 제가 4개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묶기는 했는데 사실 부사 역할 못하는 nor은 빨리 제껴야 되죠. nor은요. 상관 접속사 역할을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우리 neither A nor B. 시험에서 나오기만 하면 나를 활짝 웃게 만드는 그죠? 한 뭐 101번이나 한 105번, 107번 한 요 정도쯤에서 출제가 되죠. 가장 첫 문제로 나오거나 초반에 그냥 쉬운 문제 중에 하나로 나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 채워주는 경우에는 nor 정도가 나오는 거지. 뭐 토익에서 이 nor 자체가 다른 역할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 3개 중에서 정답 고르시면 되겠죠. Now very well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게 now가 지금 해석상 너무 좋다기보다는 이 very나 where에 있어서 문법적인 하자가 있었어요. 그런 걸 좀 강조해 보자면 자, very를 갖다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very는요. 절대로 자, 여기다 빼서 쓰겠습니다. very는 절대로요. 동사를 수식할 수 없다라는 점을 잘 잡아 두셔야 돼요. 자, I very did it 이라든지 I very love you 라든지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는 매우 널 사랑한다. 괜찮을 것 같죠? very는 절대 영어적으로 동사 수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사 수식하는 주어 동사 사이의 부사 자리에 very는 늘 적합하지 않은 부사가 됩니다. 제껴내시고요. 자, wel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well은 엄밀히 말해서 동사를 수식할 수는 있다. 그런데 여기다 뺄게요. well은 동사를 수식할 수는 있어. 근데 동사를 앞에서 수식하지 못해요. 동사 앞이라고 쓸게. 앞 수식 불가능이라고 할게요. 동사 뒤에서는 수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런 거다. I did it well 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잘했다. You did it well. 그거 네가 참 잘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You well did it 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사를 어떤 뒤에서 수식하는 역할은 가끔 출제가 되지만 앞수식하는 자리는 절대 안 되는 게 well이다. 그래서 얘도 제껴내시면 결과적으로 남은 건 A밖에 없죠. 그죠? now는 동사 앞에 기입될 수 있고요. 의미가 현재라는 뜻도 있고 이제는 이제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요 Alliance National Bank가 보고해 왔습니다. reported 했습니다. 대전을요. 그 고객들의 70%가 이제는 그들의 뱅킹을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현재는 지금 이런 식의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자, 요약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건 뭐다? 주어 동사 사이에 동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부사로서 4개 중에 유일하게 뭐만 가능했다? now만 가능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지. 굳이 해석적인 차이를 너무 빗대어서 보지는 않는 문제였습니다. 문법 문제에 가까웠던 어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또 가볼게요. 5번 문제. 자, 제가 여기서부터는 있잖아요. 5번부터는 좀 덩어리적인 성격의 문제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 자, 일단 한번 보실게요. 어떤 얘기인지. 자, 회사의 정책, 제품 기밀성이죠. confidentiality. 자, 제품 기밀성에 대한 회사의 정책 때문에 다가오는 미팅이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들어오고 to blank staff 이렇게 이어져 갔던 문제입니다. 자,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restrict라는 표현 자체를 좀 아시면 좋아요. 이 모르면 그냥 왠지 그냥 여기까지 끝난 거고 투부정사스러워서 막 D 가고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자, 보면 이 restrict라는 동사 자체가요. 지금처럼 to를 수반할 때 쓰임새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restrict A to B라고 하죠. 타동사로 쓰일 때. 번역은 여러분 아시나요? A를 B로 제한하다라는 겁니다. A를 B로 제한하다라는 게 요 restrict A to B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게 수동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A가 주어가 되면서 알죠? 수동태 바꾸는 거. 이 능동이었던 걸 BPP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 is restricted가 되면서 뒤에 뭐가 남겠어요? to B가 남는 게 이게 수동태가 될 때의 형태죠. 이게 능동이 수동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AB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투부정사라면 B라고 하지 않죠. 투 동사 원형 이렇게 쓰겠죠. 여기서 말하는 A와 B는 당연히 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명사가 그럼 뒤에 남는 것이고 여기 주어가 당연히 그럼 명사가 되는 것이죠. A하고 B가 각각 남은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앞쪽에 be restricted to가 되어서 그 앞에 즉 이 A에 해당되는 주어가 the upcoming meeting이 되는 것이고요. 이 뒤에 will be restricted 뒤에 오는 이 표현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to 명사가 돼야겠죠. 그래서 to 동사 원형으로 이끌어지는 투부정사구를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있잖아. 투부정사구 만들면 의미도 어차피 안 맞아요. 직원을 관리하기 위해 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직원을 매니지하기 위해라는 해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인 해석상 해석도 맞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구조도 구조고 해석도 해석이고 빨리 이런 걸 좀 제껴내시고 그 다음에 찾아줘야 되는 게 이제 뭐가 되냐면 명사 표현을 to 뒤에 만들려고 하면 결국 중간에 빈칸 하나 꼈다 뿐이지 어때요? to 다음에 명사 표현이 이미 완성이 돼 있죠. 직원에게. 그 앞에 붙을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우리가 얘는 결국 동사입니다. manage에다가 s 붙은 거니까 동사라서 어떻게 to 다음에 동사에 s 붙은 게 끼고 명사 들어오고 절대 가능하지 않은 구조에 빨리 제껴내시고 자, 형용사 어떻습니까?
to 다음에 형용사 명사 가능하죠. 남겨놔야죠. 자, C는 어때요? managers라고 해서 명사긴 한데 복수 명사가 있다는 점이 또 포인트거든요. 복수 명사라는 것은 절대로 명사 앞에 쓰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합 명사의 앞명사가 복수 명사가 될 수 없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문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A is restrict to B로 명사가 이어지는 구문 표현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올 수는 없어요. 형용사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해석적인 검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매니저리얼 직원에게 제한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뭐죠? 이런 경영직 직원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관리직 직원에게 혹은 매니저급 직원에게 제한될 것이다. 이 제품 기밀성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식의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동사 원형 반사적으로 보지 마시고 to 다음이라고 해서 이 구문 쪽으로 좀 restrict부터 좀 끌어오는 거죠. 표현을 끌어와가지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럼 얘는 안 되겠구나. 이런 시야를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되게 좋은 문제고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10번 문제를 오늘 준비한 문제가 있는데 그때 이런 또 덩어리적인 포인트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돼가지고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6번 문제입니다. 네, 이건 전치사 문제였고요. 이번에 제가 좀 의도적으로 전치사 문제를 좀 많이 넣었어요. 다른 달의 예상 강의에 비해서. 자, 볼게요. 이 보수 작업이 이 역에서 행해진 기 때문에 since 여기서 since는 뒤에 이제 현재 시점 거 보시면 때문에로 번역해야지 이래로라고 번역할 수는 없겠죠. 그죠? 자, 이런 보수 작업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요. 자, 이거 알죠? proceed, 지나갈 것이다, 진행할 것이다,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proceed라는 동사는 토익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표적인 자동사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동사는 어떻죠?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자동사는 만약에 온다면 뒤에 뭐라도 하나 온다면 부사가 오거나 아니면 자동사 뒤에는 전치사구가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와서 전치사구가 오거나지 자동사 뒤에 바로 뒤에 명사만 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타동사죠. 목적을 받는다고 해서. 근데 이게 지금 자동사가 쓰였는데 바로 뒤에 뭐가 있어요? typical라고 해서 지금 고유명사 있는 거 보이시죠? 즉 명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사하고 명사 사이의 빈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전치사를 중간에 넣어야지 이 공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전치사를 골랐어야 되는 자리 문제로서 이 보기 4개를 갖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치사가 2개가 있어요. 자, through가 하나의 전치사고 aboard가 전치사지 direct라는 것은 형용사일 뿐이고요. swiftly라는 것은 ly로 끝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사죠. 그래서 이 2개는 이제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애들이었고 전치사 2개 갖다가 문제를 끝내줬어야 되는데 해석 차이입니다. 자, through는 증가가 장소적인 전치사를 쓸 때는 뭐뭐를 통과해서 가로질러 이런 식의 표현이고요. aboard는 뭡니까? 어디에 탑승하여죠. 아니 해석을 해보세요. 이 기차가 나아갈 것이다, 진행될 것이다. 이 토픽카를 가로질러 without making any stops. 그러니까 뭔 소리야? 점거하는 것 없이 그죠? 이 토픽카를 점거하는 것 없이 그냥 통과해서 지나갈 것이다 하니까 이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기차가 토픽카에 탑승하여 나아갈 것이다. 아니 기차라는 게 어떤 지명에 탑승하는 겁니까? 사람이 기차에 탑승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와 뒤에 오는 명사의 관계가 전혀 맞지 않은 전치사가 되어버리면서 정답은 A밖에 안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이 through 자체 해석도 제가 강조하고 싶었지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이렇게 자동사와 명사 사이에 빈칸이 나오면 전치사 자리로 인지를 하시고 전치사 중에서만 정답을 골라야 되더라. 그래서 자르고 전치사 2개 갖다 해석차 이렇게 갔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동사 명사 사이는 전치사 자리에 요거 잘 기억하고요. 자, 다음 문제 또 7번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혼동될 수 있는 어휘 문제를 제가 준비했어요. 자, 보실게요. 미스 플래처의 이런 개회사가 오프닝 스피치가요. 이렇게 될 것이다 한 다음에 연회에 의해서 메인 강연실의 exhibition 센터니까 이런 전시센터의 메인 강연실에서의 연회에 의해서 이 개회사가 오프닝 스피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래요. 보통 이거를 제가 이제 풀려보면 2개 정도 고민하는 거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continued 있죠. 이거 괜찮아 보여. 그 다음에 followed 있죠. 요 정도를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자,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followed는 지속되다고 미안해요. continued가 지속되다고요. followed는 이어지다잖아요. 근데 이런 국어적인 번역에 의존해서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지속되다 대 이어지다. 이건 좀 힘든 얘기야. 그래서 제가 좀 국어적인 번역보다는 영어적으로 차이가 어떻게 발생할지 좀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A is followed by B라고 하면 이제 A 다음에 B가 이어지다.
즉 A가 완전 일단 끝나고 그 다음에 B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자, A is continued라고 하면 뒤에 굳이 뭐뭐에 의해서가 붙지도 않으며 그냥 A 자체가 지속된다는 의미예요. A 자체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The meeting is followed by the Q&A session이라고 하면 미팅이 일단 먼저 하고 그게 끝나고 Q&A 세션이 뒤에 이어져 간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ceremony가 will be followed by the dinner이라고 하면 세레모니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 자리가 이어진다는 거고요. 자, 이 전시회는 7월 25일까지 지속된다라는 건 이거 뭔지 알겠죠? 이 전시회 자체가 무언가가 하나 전시회가 끝나고 그다음 뭐가 이어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전시회 자체가 이 날짜까지 계속이 된다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구조를 보시고 한번 다시 견적을 내보면 이 사람의 개회사가요. 어떻게 될 거야? 이 개회사가 계속 이어지는 상태고 그 이어지는 상태에서 연회가 열리는 게 아니고 이 개회사는 개회사대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연회라는 게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 끝나고 다음에 이어진다. 그 다음에 바이로 연결된 거. 이런 것도 보시면 정답은 followed가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 우리가 봤던 이런 이제 추가 포인트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면 이 7번 문제 다시 봤을 때 명확하게 continue를 제껴내고 이거 하나 끝나고 그 다음에 함께 이어지는 거니까 followed가 맞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시야 형성해서 시험장에 가시길 바래요. 자, 다음 문제 또 가볼게요. 8번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어려운 어휘 문제예요. 제가 이번에는 굉장히 고득점자형 문제 위주로 많이 준비했어요. 지난 특강과는 달리 좀 더 난이도를 많이 높였거든요. 이것도 풀려보면 진짜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네, 한번 보실게요. 자, 이 Baron Limited가요. 자, 고수한다입니다. adhere to라는 거 되게 토익이 좋아하는 표현이죠. 고수하다, 뭐뭐를 고수하다. 자, 가장 높은 보안 이것을 고수한대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를. 기밀적인 고객 정보의 보호를 갖다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이것을 고수한다. 이렇게 들어왔던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consent는요. 보통 우리가 동의라고 알고 있잖아요. 동의. 그다음에 measures라는 것은 이제 조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해석을 안다고 쳐도요. 뭐 이런 가장 높은 보안 동의를 갖다 고소한다 나쁘지 않고 뭐 조치를 갖다 고소한다 이거 나쁘지 않고 막 이렇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품사적인 차이를 잘 보도록 하세요. 이 consent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자체가 동사도 되고요. 명사도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 동의하다라는 consent가 동사가 될 때는 s가 붙고 안 붙고 상관이 없어요. 둘 다 되죠. 이제 주어에 따라 다른 거죠. 수일치. 근데 이 consent가 명사가 되잖아요. 토익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로 인지가 되는 게 consent이기 때문에 토익에서 s가 붙어서 consent가 나온다면 명사적 역할로서는 지금 가능하지 않은 복이라는 소리가 돼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지금 빈칸에 들어갈 건 이 전치사 이후에 이 전치사의 뒤에 와야 할 명사가 security랑 결합이 돼서 복합 명사가 오면 온 자리지 절대 동사가 들어갈 법한 자리가 아니죠. to 뒤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A는 S가 붙어버림으로써 명사 역할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불가산 명사는 S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information이라 그러지 informations라는 말 없잖아요. 불가산 명사니까 S 안 붙잖아요. 그래서 얘는 동사밖에 못하는 애라는 점에서 애초에 품사적으로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명사적 역할이 가능하면서 해석까지 봤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 measure이라는 것도 되게 특이해요. 얘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동사일 때 measure의 뜻은요. 이제 측정하다, 치수를 재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명사가 되면 측정이나 치수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치라든지 방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쓰이는 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측정이나 치수라는 뜻의 명사가 되진 않아요. 그건 참고로 뭐냐면 measurement가 있습니다, 여러분. measure에다가 ment 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치수나 측정을 뜻하는 명사가 돼요. 치수, 측정.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봐두신다면 여기서 measures는 지금 조치 방책의 명사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해석이죠. 가장 높은 보안 조치를 갖다가 고수한대요. 왜? 보호를 갖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밀적인 고객 정보에. 그죠? 아주 좋은 해석이었어요. 이게 정답이었고 자, angles는 각이죠. 각. 그 다음에 distance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해석이 머네요. 두 개 정도로 싸움시켰던 좋은 어휘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고득점자형 어휘 문제였는데 컨센트의 역할, measure의 역할, 동사 명사를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잘 숙지하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파트 5 두 문제 남았습니다. 다음 문제 가시죠. 9번 문제. 이거는 제가 저도 좀 놀라요. 그 학생들 풀려보면
이런 걸 많이 틀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그 철컹철컹할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철컹철컹이 아니구나. 철렁철렁할 때가 있어요. 네, 철컹철컹은 아니죠. 자, 이거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제가 내보면 볼게요. 더 다음에 지금 일단 블랭크 나와가지고 수식을 걷어보세요. advertise in today's daily까지 해가지고 지금 수식이 끝났죠. 아니 그러면 지금 문장의 주어 자리고 그 다음에 동사 자리가 이어져 온 건데 주어 자리니까 당연히 품사는 뭘 고르는 거고요. 명사 고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명사를 골라야죠. 근데 여기서 되게 많으신 많은 수험자들이 디스카운트나 디스카운팅 고르는 걸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게 항상 풀릴 때마다 놀라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주어 동사나 제대로 알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어 동사나 제대로 알자.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도 보면 여기 둘을 보면 주어 동사의 수일 잘 보신 분들한테 너무 쉬운 문제. 아니 이게 왜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쉬운 문제인데 그걸 간과하는 바람에 항상 제가 오답률을 취합해 보면 늘 오답에서 많이 취합이 되는 오답률로 많이 높게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되게 놀랍죠 여러분들 그죠? 네, 저도 강사 생활 정말 오래 하고 있지만 늘 그렇더라고요 보면. 자 볼게요. 그래서 둘을 보시면 정답이 끝나야 되는 게 우리가 둘하는 것은 앞에 일반적인 명사가 올 때 단수가 옵니까 복수가 옵니까? 복수 명사가 올 때 두고요. 3인칭 단수 명사가 올 때가 더즈죠. 그래서 둘을 보시면 복수니까 디스카운트 고르고 끝냈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더즈여야지 디스카운트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아주 간단한 두 더즈에 대한 수일치 문제였는데 요거 때문에 어긋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시험장 가기 전에 좀 보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요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토익에서 나왔을 때도 많이 틀리는 부분도 제가 어딜 봤냐 하면 자, do 지나서 not 지나서 여기 있죠. apply 부분 빈칸 나왔을 때 또 물어요. 예를 들면 apply가 맞습니까? 아니면 applies가 맞습니까?를 물어요. 자, 주어를 갖다가 일부러 3인칭 단수를 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it을 줘요. it을 주고 여기 예를 들면 does를 하나 껴주는 거죠. 뭐 중간에 not 줄 때도 있고 문맥에다 not 없이 그냥 it does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it does apply가 맞아요? applies가 맞아요? 이미 does가 3인칭 단수 주어 뒤에 수일치를 맞춰주고 있고요. does 뒤에는 do 뒤에도 그렇고요.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주어에 상관없이 무조건 동사 원형 잡으셔야 되는 자리로서 이런 자리에도 잘 각인하고 가십시오. 알겠죠? do나 does가 의외로 매서운 애들이에요. 잘 잡고 자, 다음 문제 마지막 파트 5 문제죠. 1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문제는 덩어리 문제예요. 덩어리 문제 아까 제가 5번 문제 때도 얘기했었던 문제였는데 그때 제가 뭐 했었냐면요. restrict A to B 했었어요. restrict A to B를 했었고 고개 수동태가 된 게 뭐였어요? A is restricted to B로 갔었거든요. 요것도 그런 식입니다. 이 convert를 보는 순간 사실 좀 역시나 토익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이런 게 좀 튀어나와야 되죠. convert 하면 A into B. 요게 번역은 뭐냐면 A를 B로 전환시키다, 변화시키다라는 거야. convert A into B. 그래서 그게 이제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주어로 빠지고 여기 뒤에 이제 is converted가 오고 뒤에 into B가 남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지금 우리 이 문제에서 be converted blank a 30 unit apartment라는 거 보시면 그죠? 벌써 여기서 문제가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뭐 고민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 into가 빨리 좀 보여줘야 되고 어떤 해석적인 검토 필요하시다면 그 정도만 하고 딱 넘어가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오래된 Swansville building이요. 자, 변화가 될 것이다, 전환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30유닛짜리 아파트먼트 컴플렉스로 next month에, 그죠? 이런 30가구짜리 아파트먼트 단지로 다음 달에 전환될 것이다, 혹은 변화될 것이다. 역시나 맞네 하면서 into 딱 고르시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제가 이것만 또 전달해 드리면 너무 섭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어 왔는데요. 토익이 좋아하는 이제 A into 받는 A into B, A into B 받는 대표적인 타동사 표현들이 있죠. 이런 것들 좀 박아 두시고 역시나 시험장 가기 전에 한글 뜻과 함께 이렇게 쭉쭉쭉 훑어보시고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보통 한 5번 정도 정독으로 훑어보는 정도면 당장 다가오는 시험에서 기억날 정도는 돼요. 그 잠재의식에 이 정도 인투 받는 표현 뭐 중얼중얼 몇 번만 거려두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봐주세요. 됐죠? 정지 딱 해서 보신 거 맞죠? 적으신 거 맞죠? 자, 전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자,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파트 6 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파트 6는 제가 2지문 준비했습니다. 2지문 준비했고 역시나 어려운 지문 쪽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여러분께 제가 파6에 대한 이 신토익 스킬을 좀 몇 가지 좀 알려드리자면 이 지문이 특히나 혹시 풀어보셨다면 아마 느끼셨을 텐데 이 지문이 특히나 이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여러분 파6는요. 한 지문이 하나의 스토리를 이루죠. 전체적인 스토리를 갖다 쭉 이어져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한 문장은 잘라져 있기보다는 쭉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흐름 자체, 해석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심지어 모두 중요한지 아세요? 이 지문 형식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셨나요? 지문 형식도 아주 중요해요. 광고 글이었다는 게 여기서 굉장한 단서가 되어지는 문제가 특히나 이 문제가 있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잊지 마세요. 파6는 어떤 지문인지도 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 해석에 뭐가 들어갈지를 잡아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해볼게요. 일단 Best Brands Direct가요. 모든 최신 패션들을 가지고 있대요. All the latest fashions를 갖다가 from the world's biggest brands니까요. 세계 가장 큰 브랜드로부터의 최신 패션들을 갖다 다 가지고 있답니다. 자, 우리가 가장 큰 컬렉션을 가지고 있고요. Brands of any retailer in the country니까 그러니까 국내에도 말을 하는 거네요. 그 나라에 있는 이런 소매 업체들의 브랜드들도 비거스트하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세계적으로 큰 브랜드들의 latest fashion들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게 돼서 국내 것도 세계 것도 다 우리가 브랜드를 취급한다. 이 정도의 느낌을 지금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너에게 제공을 합니다. 가장 편리한 서비스를요. 이 업계 내에서 자, 물품들이 주문되어진다. 전화로 그 다음에 주문 전화번호 쭉 나오고 온라인으로 온라인 주소 나오고 그 다음에 우편 주문 이런 게 나오죠. 메일 오더 캐탈로그를 통해서 우편 주문으로도 주문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뭐 세 가지의 주문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조동사의 문제죠. should 해야 한다, can 할 수 있다, might 할지도 모른다 이런 거 갖다 이제 해석잘 딱 보는 건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안 되는 조동사가 딱히 문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전부 다 조동사 가능하고요. 동사 원형 뒤에 받았고요. 다 돼. 해석 문제란 말이지. 여러분 이 글이 무슨 글? 광고글이죠. 광고글. 네? 아니 광고를 보내는데요. 광고 글에다 대고 의무 표현을 쓰면서 뭐 예를 들면 고객들한테 자 물품들은 이런 거 이런 걸로 주문 의무 표현이에요. 주문 되어져야 합니다라는 의무 표현 쓰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런 것들로 주문 되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광고글에 맞아요. 당연히 되어질 수 있습니다. can으로 써주는 게 광고글의 성격상 여기서 알맞는 조동사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광고글에다 대고 당신은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문하셔야 됩니다. should 써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색한 맥락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can이죠. 일지도 모르는 당연히 이런 걸로 주문 아이템들이 주문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아니죠. 광고글인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런 걸 주문될 수 있다라는 can이 맞는 거죠. 해석상. 그죠? 이런 걸 집어냈어야 되는 문제가 11번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흐름 타고 또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록을 이 텔레폰과 온라인 주문에 대해서 등록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들어왔는데요. 자, advise는 권유하다, 조언하다죠. permit 허용하다고 require 요구하다, 필요하다, re는 갱신하다인데 여기서 들어왔던 게 일단 좋은 게 뭐였냐면 뒤에 목적어가 등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텔레폰이라든지 온라인 주문을 위한 등록을 저희가 이렇게 하지는 않으나 although니까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더가 뒤에 왔으니까요. 그죠? 자, 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이 과정을 다음번에 너가 우리랑 샵할 때 더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등록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였어요. 자, 일단 정답이었던 것부터 먼저 하자면 우리가 등록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비록 다음에는 더 샵하게 편하게 만들어주겠지만 굳이 우리가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정답이 C였어요. 그죠? 자, 이 A는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등록을 조언하지 않습니다.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거 괜찮지 않나요? 나쁘지 않은데요. 뒤에 해석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얘는요. 뒤에 somebody 목적을 취하죠. 얘는 타동사로 쓰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somebody가 와요. 그래서 뭐뭐에게가 와가지고 뭐뭐에게 조언하다로 쓰이지 뭐뭐를 조언하다로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등록에게 조언하다가 아니잖아요. 등록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에게를 받는다는 advise의 특징상 가능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permit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가 돼버리면 그죠? 그 등록을 하는 것이 다음번에 우리가 샵할 때 더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뒤에 은근히 은연중에 등록하는 걸 꼬시고 있는데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고 갱신하다는 뭐 당연히 해석이 어색했고요. 그죠? 그래서 C 이렇게 정답됐던 문제야. advise는 타동사로 쓰이면 뭐가 온다고요? somebody가 옵니다. 뒤에 뭐뭐에게를 받고
흘러 들어가는 동사니까 절대 something이 뭐뭐를 있는 경우에는 절대 정답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advise 이렇게 처리한 상태로 계속 흘러갑니다. 자, 보시니까 알겠죠? 우리가 past6를 이렇게 좀 해석적으로 좀 쭉 보면서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급한 마음에 빨리 여기부터 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잘 형성이 안 되죠. 이것도 좀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왔을 때 정답 보이는 것들이 꽤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문장 삽입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런 문제도 보통은 해석적인 걸 종합을 했을 때 특히나 마지막에 들어가는 문장 삽입구가 잘 보이거든요. 자, 그런 거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뭐야? Please also blank that 해가지고요. 자, 또한 이렇게 해주십시오. 대절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 최신, 최첨단 패션에 대한 액세스를 갖고 있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의 주문을 제조업체들로부터 직접 보내게 합니다. 이런 흐름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 13번의 문제 일단 좋은 단서는 뒤에 대절이 있었다는 거죠. 목적어로서 대절을 유독 많이 취하는 동사기도 하면서 자, 해석이 어떻게 되죠? 노트가 동사로 쓰이면 유의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알아주십시오. 이 정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Please note that 하면 알아주십시오. 유의하십시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최근 이런 최첨단 패션을 갖다 액세스를 갖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조업체들로부터 직접 디렉틀리하게 주문품들을 보낸다는 것을 좀 알아주십시오. 명심해 주십시오. 유의해 주십시오라는 정답이 A였고요. 자, B가 되면 어떻게 돼? D가 되면 어떻게 되고요? 이것들은 뭡니까? 다 설명하다류죠. 얘는 좀 더 뭐 사파를 들어가며 설명하다라든지 얘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설명하다 이렇게 쓴 동사들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대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you, 명령문이잖아요. you 보고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거니까 역할이 맞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오히려 설명을 해주는 입장이지 you 보고 설명해 주세요. 대절을 이거 아니죠. 그래서 맞지 않고요. assure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요 동사랑 똑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advise 얘기했죠? 그것처럼 assure도 뒤에 항상 뭐뭐에게가 먼저 와요. 뭐뭐에게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that을 수반하거나 명사절 수반하거나 해서 뭐뭐를 이렇게 보통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뒤에 목적어가 항상 에게가 온다는 점. 그래서 assure 다음에 that절 바로 들어오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뭐뭐에게 he assured me that 이라든지 뭐 they assured her that 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점에서도 역시나 속어됐어야 되는 동사복이었어요. 알겠죠? 오답 정의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정답이 뭐다도 중요하지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런 근거 있잖아요. 해석적뿐만 아니라 문법적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캐치해 두셔야 된다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에서 가볼게요.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흐름을 보셨어요. 이 애초에 어떤 업체였어요? 이 베스트 브랜드 다이렉트라는 업체는요. 세계적으로 biggest 브랜드 컬렉션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때요? 국내에 있는 리테일러들 쪽에서도 브랜드 컬렉션을 갖다가 이렇게 패션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업체예요. 그런 업체가 이제 이렇게 주문될 수 있습니다.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자, 이 가장 most cutting edge fashion, 가장 최첨단 패션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권, 뭐 재고 따위 뭐 이런 것들 말하겠죠.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항상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의 주문품들을요, 제조업체로부터 directly 직접 보내어지게끔 할 것이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 브랜드가 한 A, B, C 세 개가 있다고 칩시다. 신발 뭐 브랜드가. 그러면 A 쪽 브랜드, B 쪽 브랜드, C 쪽 브랜드를 우리 업체가 다 취급을 하는 거지. 그지? 우리 자체 업체적으로 뭐 브랜드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 브랜드를 갖다가 우리한테 다 모아서 취급하는 그런 업체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런 재고품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걸, 액세스 갖고 있는 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조업체들로부터 직접 너에게 보내어지게끔 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쪽 회사에서의 제품들은 A 창고에서부터 바로 나가는 거고 B쪽 회사는 B 창고에서 바로 나가는 거 이런 식이라는 거지. 우리 쪽 한번 거쳐가지고 우리 쪽에서 재포장해서 발송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직접 제조업체들부터 바로 너한테 디렉트리하게 샌드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어울렸던 마지막 문장 삽입이 그래서 D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보면서 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뭐야? 결과적으로 너는 항상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너의 전체 주문을 하나의 소포로 선정물로.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제조업체들로부터 바로 거기서 직접 배송이 가는 거니까 이게 뭐 한 3개를 주문했다 그러면 그 3개가 다른 날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얘기해주는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 주문이 한 shipment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D가 정답이겠다라는 게 이렇게 조금 어떤 업체고 어떤 흐름 갖고 해석이 흘러져 오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게 좀 보여야 보이지 다 끊어버리고 그냥 중간에 딱딱딱 문제만 푼다시피 뭐 이렇게 어떻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보려고 그러면 이거 형성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문장 삽입이라는 게 의외로 바로 앞뒤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상의 형성이 중요한 경우도 많다.
오답을 소거시킬 때라든지 이럴 때 그런 부분 좀 같이 요 어려운 지문 보면서 좀 다 잡아가시고요. 자, 다음 파6 지문 가볼까요? 다음 두 번째 지문. 자, 요건 좀 더 짧아요. 짧고 요건 이제 기사 글인데요. article.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요 사람이 이제 CEO인 사람이에요. worldwide 이런 대기업 컨스탄틴 인코퍼레이티드라는 이런 대기업의 CEO인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초대를요. 이야기를 할 이 밴쿠버 비즈니스 컬리지의 인터내셔널 엄청 기네요. 그죠? 이런 어떤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할, 스픽을 할, 연설을 할 그런 초대를 갖다 이렇게 했습니다가 나와요. ABCD가 동사 어휘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보통 해석적으로 확실하게 모르겠다 싶을 때는 좀 더 봐주면 맥락이 확실해지거든요. 근데 지금이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보면 바로 뒤에 뭐라고 나와요. 이 사람의 연설이 이런 거, 이런 논의를 갖다가 포함하다식의 어떤 동사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설이라고 칭하고 있고 지금 대충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많은 게스트 스피커들이라든지 글을 갖다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참석하는 게 장려가 되어집니다. 이런 흐름이 이제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연설을 할 그런 초대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를 알 수가 있어요. 받아들였습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연설하기로 한 것이고 이 사람의 주제가 이런 거 할 것이고 그래서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 참석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시제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자, 이 사람의 연설은 앞으로 듣고 싶은 사람은 참여하세요. 신청하세요. 이런 흐름 이어져 갔으니까 이제 앞으로 와서 연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스피치는 앞으로의 얘기니까 미래 시제인 두 개 중에서 태를 봤을 때 얘는 능동태고요. 얘는 수동태죠. BPP로 끝났죠. 자, 뒤쪽에 목적어가 명확하게 있으니까요. 능동태인 A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AA 딱딱 치고 나서 이제 17번 문제 가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17번 문제는 이제 품사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quickly까지 해서 문장 하나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주제로 뭐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문장의 주어 자리가 돼서 ing부터 해서 뒤에 and 이하에 여기까지가 지금 다 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are encouraged to attend 부분이 이제 본 동사였죠. 그래서 이 주어는 참석하는 게 장려가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ing고 수식이 있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주어니까 당연히 명사를 골라야 되는데 이 보기 4개 중에서 명사라고 할 만한 것은 유일하게 C밖에 어차피 없었던 문제고요. 자, representatives라는 해석은 대표자라고만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냥 어때요? 직원들을 뜻하는 표현도 representative죠. 그래서 그나 다른 게스트 스피커가 연설하는 걸 듣고 싶어하는 직원들은 그냥 그 정도의 느낌으로서 번역이 C가 된 것이죠. 그죠? 직원들은 장려가 되어집니다. 참석하도록 이렇게. 근데 복수 동사가 있다는 것도 복수주어라는 게 또 굉장히 좋은 단서였었고요. 그 다음에 연락하십시오. 우리의 이벤트 코디네이터인 앨런 썬더스 씨에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문장 삽입이 들어갔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she라는 것은 당연히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대명사적인 연결이 파식스 문장 삽입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앨런 씨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이 사람에 대해서 she를 지칭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야? 우리의 event coordinator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을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네요. 그죠? 그래서 참석하고자 하고 싶은 사람은 연락을 하세요. 이 사람한테 우리의 이벤트 코디네이터인 그녀가 그러면 너를 갖다가 컨퍼런스 참가자 리스트에 추가해 줄 것입니다. 라는 A가 이 사람이 해줘야 될 역할에 맞겠죠. 근데 다음 주에 너의 인터뷰, 너의 면접을 갖다 이 사람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거나 이 사람은 마켓 리서치나 분석에 있어서 뭐 전문가입니다 라거나 자, 이 사람이 이 이벤트 어젠다에 있어서 이런 이벤트 일정에 있어서 마지막 연설자입니다 라거나 하는 이 사람의 역할과 이 직책과는 맞아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 A 이렇게 됐던 문제였어요. 그 이번에 11월 12일 토익이 파식스가 마지막 쪽에 문장 삽입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문장 삽입은 두 지문 연속으로 마지막에 출제가 됐던 걸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 5, 6 정리를 하고요. 자, 파트 7은 제가 이제 한 지문 준비했는데 3중 지문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1중, 2중보다는 많은 분들이 3중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3중 지문 하나 세트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3중 지문 이런 느낌으로 푸는구나 가볍게 리뷰하는 거 살짝 제가 푸는 모습 살짝 봐두시고 앞으로 이제 시험장 가서 풀 때도 이런 느낌이구나 참고 정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지문 풀이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3중 지문은 당연히 위에 이렇게 지문 3개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각기 다른 지문이면 순차적으로 나와 있게 되죠. 그래서 위에 거 노티스, 중간 게 이메일, 마지막 게 기사글이다. 이 정도를 딱 보시고요. 자, 늘 파트 7의 3중 지문은 시작을 이렇게 잡습니다. 일단 지문을요. 2개를 연달아서 읽는 거예요. 자, 지문 1 먼저 한번 쭉 읽어주시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지문 2까지 연달아서 읽어줍니다. 자, 읽을 때는 아시죠? 속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독하고 한 문장 한 문장 완벽하게 이해할 생각으로 잡으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속독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 얘기하고 있구나를 위주로 해서 읽는 겁니다. 자, 저는 앞에서 소리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하는 차원에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읽는 여러분은 제가 읽는 것보다는 빠르게 딱딱딱 흐름을 쳐준다는 거, 그런 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읽는 느낌 정도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뭐예요? notice고요. 제목 뭐죠? alert 땡땡, 그죠? 주의 뭐 해가지고 pack up your desk on Friday랍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명확하죠? 너 짐 싸라는 거야. 너의 데스크를 갖다가 팩업, 짐 싸라, 금요일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너도 알다시피 이 어떤 회사 이름이 나오네요. 그죠? 어그로진스 스태프가 직원들이 이전을 할 겁니다. 새로운 brand new research building으로. 그냥 new 정도를 또 강조해 줄 때 우리가 brand new라고 많이 하죠. 아주 새로운, 이렇게 번역을 하죠. 아주 새로운 연구 빌딩으로 across from Sonoma Plaza over the weekend니까 주말에 걸쳐서 이 플라자 건너편에 있는 brand new한 research building으로 이전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전에 대한 어떤 공지가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짐 싸라는 거죠. 그렇죠? 자, the moving company가 그러니까 이사업체죠. 이사업체가 동의를 했습니다. work late, 금요일에 좀 늦게 일을 하기로, 늦게 작업을 하기로 to take everything to the new building and will begin at 5 p.m. sharp라네요. sharp가 이렇게 부사로 쓰이게 되면 뾰족하게가 아니라 정각이라는 뜻의 부사로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 파트 5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sharp 하면 정각에라는 부사로도 지금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늦게 시작을 할 거라는 거 이사업체가 take everything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금요일날 근무를 하니까 근무 끝나는 시간에 이사업체가 와가지고 모든 걸 가져가겠으면 늦게 올 거라는 얘기겠죠. 5시에 이제 딱 이사 작업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대절이 너가 secure 확보하다 아니면 안전하게 하다라는 동사죠. 너의 laboratory, 너의 실험실들을 확보하고 혹은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대. 어떻게 함으로써? 잠금으로써 locking, by locking important documents in drawers니까요. 서랍의 문서들 중요한 문서 잠금으로써. 그 다음에 모든 연구 장비를 put away니까 치움으로써 30 minutes before quitting time이니까 이 근무 시간 끝나기 전에 30분 전에는 이렇게 치움으로써 이런 걸 좀 확보시켜라. 그죠?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월요일에 우리의 새 빌딩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을 저희는 학수고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빨리 이사 끝나고 다시 새로운 빌딩에서 만나는 것을 학수고대합니다.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희망합니다. 너의 주말이 pleasant one이 되는 것을 하면서 이제 끝났어요. 그죠? 공지 읽으셨고, 자, 여기서 어떻게 간다고? 3중 지문의 경우에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지문 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이메일 지문인데, 이메일 지문이라는 것은 나름 좋은 게 뭐냐면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자, 이 주소를 보시면 대강의 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소속이 좀 드러나거든요. 자, 이를테면 받는 사람은 어때요? 이 agrogene.com이라는 것이 바로 앞선 그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이사를 간다는 그 회사 이름이었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오케이. 이사 간다는 그 회사 측의 어떤 누군가에게 보내는 글이며, 자, 보내는 사람은 또 어때요? transporters.com 보이세요? 마지막에 transporters.com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사업체에서 쓸만한 transporters.com 그죠? 이런 이제 딱 고유명사 업체명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사업체일 가능성이 높겠죠. 뭐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그 정도의 어떤 방향 설정을 제시해주고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이메일 주소 허투루 보지 마세요. 자, 날짜는 9월 3일이고요. 자, 이사 일정이 제목으로서 이 사람에게서 이제 흐름 들어가네요. 자, 이 이메일은 확인해주기 위함입니다. 스케줄을 금요일을 위한 September 3rd 그리고 토요일 September 4th에 자, 너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의 직원을 옮길 겁니다. remove, 제거해버릴 겁니다. 제거하다죠. 제거해버릴 겁니다. 모든 가구들 그 다음에 전자장비를 금요일 저녁에 요때 5시부터 시작해서 자, 너가 나에게 언급을 했어요. 모든 헤비 머신의 중장비들은요. 마지막 층으로 간다고 요 타워에 너의 랩 테크니션이 그곳에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너의 랩 테크니션이 가게 될 요 타워의 가장 마지막 층에 모든 중장비가 갈 거라는 것을 당신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들어왔고요. 내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엘리베이터들이 충분히 큰지 이 장비를 핏하기 위해서만큼 자, everything 모든 것은 끝날 것입니다. 3시까지 토요일 오후에 그 다음에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가브리엘에게 우리의 물류 디파트먼트 로지스틱스 물류입니다. 물류 부서 이런 거 많이 쓰이죠. 물류 부서의 가브리엘 씨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네가 만약에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고 끝났습니다.
그림이 들어오죠. 이사업체 쪽에 사람이 보냈겠죠. 그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자 제가 지금 뭐 했죠? 지문 1,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지문 2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3중 지문의 다음 스텝은 1번과 2번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보통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지문은 지금 현재 바로 이어서 읽으려고 하면 너무 정보가 포화가 되니까 장려하지 않고 이 시점에서 잠깐 넘어가서 1번, 2번 풀어주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어때요? 누가 most likely가 추론 문제겠네. 요게 들어가 있으면 항상 문제가 추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아마도 이 공지를 썼을 것 같은가라고 추론을 해야 돼. 누가 썼다라고 안 나와 있어. 그냥 썼을 것 같은가 추론 정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갖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럼 어떻죠? 이 공지 쓴 사람을 지금 묻는 거죠. 공지 쓴 사람. 그죠? 이 공지가 뭐였어요? 직원들아, 팩업 해라. 자, 이사를 우리가 갈 거다. 이런 거 좀 확실하게 딱 잠가 놓고 막 이렇게 이제 공지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질문 가서 보니까 이 이사업체 쪽에 사람이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데, 그죠? 이 케일럽 맥클라우드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글이었는데 한번 흐름을 쭉 보시면요. 어떻게 나오죠? 너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걸 갖다가 이 날짜에 이제 옮길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네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총으로 좀 보내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이 공지를 쓴 사람이 지금 이 받는 사람인 맥클라우드 씨 말고는 드러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공지도 이 담당자가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런 걸 갖다 요청을 했고 너가 이런 걸 갖다 옮기라고 얘기했고 한 거 보니까 공지 쓴 사람도 이 사람이겠구나 라는 뭐다? 추론. 그죠? 추론입니다. 어디까지나 정답이 명확하게 있지 않아요. 추론 문제는 있는 정보를 토대로 계산해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막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스타일이 계신다면 여기서 지금 등장했던 사람은 딱 이 두 사람 정도가 우리가 1, 2지문의 흐름상 들어왔었는데 이건 이사업체 쪽 사람이니까 아니고 이 사람은 공지를 쓸만한 사람이죠.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3지문까지 읽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답을 고르는 것도 나중에 돌아가서 보면 다시 푼다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 같으면 여기서 1, 2지문에서 정답이 등장하는 패턴상 1, 2번 문제가 여기서 벌써 정답은 저 같으면 이걸 처리한다는 거죠. 여기 맥클라우드 씨를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루이지 씨는 뭐예요? 대변인인 사람이에요. 대변인은 우리 업체 내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뭔가 공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적으로, 그죠? 우리 회사 입장을 외부적으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스포크스퍼슨이니까 그 역할에 맞지가 않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인류 어떤 리드 사이언티스트, 어떤 팀장급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라는 사람으로 등장한 스캇이 공지 쓸 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인터뷰 내용에서 그냥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인터뷰 내용에 들어온 사람이거든.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나중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테스트를 해보셔도 맞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정답 적으시면 돼요. 이런 데 시간 좀 아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September 3rd에 이 스태프 멤버들이 지시받은 것이 무엇인가인데요. 자, 여기 좀 연계성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September 3rd라는 건 이 두 번째 지문 상황에서 요 글 쓴 날짜 September 3rd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금요일이 이제 이사 날짜라는 걸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Friday evening에 이런 거 옮길 거다 막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앞선 문장에서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던 공지가 어떤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이 금요일에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금요일 5시 와가지고 이사를 갖다 시작을 할 거니까 이런 것 좀 해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근무 끝나기 30분 전에 장비 좀 치워놓고 중요한 문서들 서랍에 잠그고 이런 걸 갖다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찾아줬어야 되는 문제로서 정답이 뭐가 나왔어요? workspace를 organize 하는 거. 요게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workspace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 organize 하는 거였지. 그들의 컴퓨터를 위해서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갖다 만들어 놔라라든지 이 플라자에서 만나다라든지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이죠. 버젯을 갖다 검토해라. 전혀 터무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뚫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무리 뭐 한다고요? 세 번째 지문을 읽어주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세 문제가 남았거든요. 요거는 항상 3지문과의 연계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세 번째 지문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3, 4, 5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때 세 번째 지문을 읽는 거예요. 자, 기사 그린 세 번째 지문이고 제목이 요 회사가 이전을 한다 본사를. 많이 연계점이 보이네요. 그죠? 자, 그 글 쓴 기자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너는 알 수 없다. 그냥 봄으로써 외관을. 그런데 이 19세기 템플 타워가 요게 앞서서 얘기했던 이 회사가 이전하는 그 타워 이름이죠. 그게 반복되고 있죠. 이런 타워가
quite a makeover를 갖다 겪었다. 그죠? 뭔가 이렇게 바뀜을 갖다 겪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 볼까요? 자, 이 빌딩이 유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while its historic facade니까 역사적인 외관을 갖다가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경 사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층과 지하층이죠. basement, 지하층에 the new locations of 그래서 이 본사가 요 첫 번째 층과 지하층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라고 이 사람 또 등장했네요. 프레지던트인 사람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startup, 요 신생회사, which changes how plants grow. 자, 이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갖다가 변경시키는 이런 신생회사가 자, 선구자가 되어져 왔습니다. 연구에 있어서 자, 이 그레이프 포도죠. 그 다음에 이 포도 줄기 이런 데 있어서 자, 특히나 그것은 이 회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인스를 갖다가 물을 더 요구하게끔 만드는 것에 일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제로 연구하는지가 좀 드러나고 있죠. 자, 리드 사이언티스트인 킴 스캇이 설명을 하기를요. 이 온도 변화는요. 야기한답니다. 이런 전통적인 와인 지역들로 하여금 annual rainfall이니까 이 강우량을 갖다가 연례에 좀 덜 보게끔 만들어준다. 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좀 덜 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인스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that thrive 번창하는 좀 더 건조한 컨디션에. 오케이? 이렇게 좀 해석이 좀 이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사실 제 입장은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큰 화면을 바로 앞에서 보면 글씨도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저는 여기서 또 소리 내서 또 이렇게 하나하나 또 소리를 내서 읽기 때문에 되게 느리게 가는 건데 여러분이 읽는 건 되게 빠르게 탁탁탁탁 치면서 읽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은 스피드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읽는 여러분은 요거보다 좀 더 빠르게 내용을 좀 이렇게 맥락을 잡아가면서 쭉 훑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갖다 끝까지 다 읽고 나서 3, 4, 5를 딱 뚫어준다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최근에 프레스 투어가 이 새로운 시설에 대한 이런 프레스 투어가 허용을 해줬습니다. 기자들로 하여금요. pick into 미리 좀 보는 거죠. 들여다보는 거죠. 이 회사의 진보된 랩들을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새로운 공간이 확실하게 해줍니다. 대절을요. 어떠한 위험한 화학용품들도 유출되지 않는데요. leak, 그죠? 새다, 유출되지 않는데요. into the 공기에 이렇게 라고 이 대변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진보된 랩이다. 환경 쪽으로, 그죠? 진보된 랩이다라는 말이 나와주고 자, 이 회사는 또한 제공을 합니다. 퍼블릭 세미나들을요. 대중 설명회를요. 이 스테이트, 이 상태에 대해서 genetically 유전적으로죠. engineered food, 유전적으로 엔지니어 되어지는 음식들에 대해서 the first and third Saturday of the month니까요. 그 달의 첫 번째하고 3주차 토요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세션들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알리는 것에 그리고 디스페어 미스니까 이건 뭐냐면 미스는 전설이죠. 어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고 디스페는 그걸 갖다가 효과를 없애다라는 거니까 미스를 좀 반박하는 거죠. 이런 거. 자, surrounding the risks of modified food니까 이렇게 음식을 변형시키는 데에 대한 그런 리스크, 둘러싸고 있는 그런 리스크들에 대한 미스를 또 반박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제대로 알리는 데에 대중 설명회가 세션들이 갖다가 이렇게 의도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도 반대할 수 있잖아요. 유전을 갖다 또 변화시키는 거 막 이런 거 사람들이 굉장히 안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죠. 모두가 참석하도록 웰컴 되어진다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 4, 5 풀어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때요? 자, 이 랩 테크니션스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야, 여러분 여기 정답이 어떻게 해서 이제 C가 나왔었냐 하면은 보세요. 이 랩 테크니션들에 대한 얘기가 우리 세 번째 지문에 보시면 연계점이 좀 있었어요. 뭐라고 되죠? 이 본사 건물 얘기하는 시점에 보시면 많은 변화들이 발생을 했대요. 첫 번째 층과 그 다음에 지하층 그것이 요 본사의 새로운 로케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어때요? 이 템퍼러 타워의 지상층과 지하층 요 두 층 갖다가 이 본사가 쓴다는 거 알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앞선 지문에서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이 공지를 갖다가 때리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갖다가 이렇게 날렸던 요 시점에서 하는 얘기가 자, 모든 중장비가 마지막 층으로 간답니다. 요 템퍼러 타워에 거기에 너의 랩 테크니션이 갈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너의 기술자들, 랩 테크니션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마지막 층이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장비를 옮겨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본사에서 랩 테크니션 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바는요. 그들이 언더그라운드 지하층에서 그죠? 마지막 층이니까 1층과 지하층 중에 마지막 층이니까 지하층 얘기하는 거죠. 언더 지하에서 일을 한다라는 게 거기서 드러났던 이것도 어때요? 연계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22번 문제. 이 에그로진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이 회사 이름이었죠. 자, 여기 정답이었던 거 어떻게 보여지는지 알겠어요? 이 회사가 연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부분이었거든요. 연구하고 있는 게 이 포도줄기라든지 포도에 대해서 물을 좀 덜 쓰게끔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었던 게 여기서 어떤 종류의 연구를 하고 있는지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요거였습니다. 그죠? 새로운 종류의 식물들을 갖다가 개발한다. 아까 포도가 대표적인 예시로 나와져 있었고요.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했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식물들이 성장하는지를 변화시키는 기업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종합을 해보셨으면 정답이 나왔던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에 23번 문제 있죠. 자, 이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루이지 씨가 뭐라고 하는가? 루이지 씨는 거기 가서 보시면 그 대변인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뭡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위험한 화학용품들이 공기에 누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 시설이 해줍니다라고 해서 이 시설의 어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여기 보기에 paraphrasing 된 걸로 따지면 정답이 A가 된 거죠. 방지합니다. 이 해로운 요소들의 노출을 이렇게 여기 이제 유출이라고 하면 노출의 뜻으로 이제 exposure가 들어갔던 그런 문제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3중 지문은 제가 푸는 스텝이 굉장히 이제 길어 보일 수가 있는데 막상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요 전체 과정을 밟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5분에서 6분 사이. 그러니까 맥시멈 6분인데 보통 웬만한 좀 짧다 싶으면 5분 안에 끝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연습을 해 가시면 3중 지문점을 한번 패턴이 딱 잡히면은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다만 단계 늘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11월 12일 토익 시험을 앞두고는 파트 5, 6 위주로 리뷰해서 시험장에 가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시겠습니다. 단계는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다가오는 11월 12일 신토익 시험을 앞두고 특강 진행해 봤는데요. 부디 정말 엄선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준비했던 것이니만큼 끝까지 챙겨보신 분들은 큰 도움이 있으리라 믿고요. 자, 가볍게 리뷰 한번 쭉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 가기 전에는 항상 제가 강조하죠. 어휘를 많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것도 있지만요. 본인이 공부해왔던 어휘 리스트나 이런 것들 보시고 시험장 가시면 마지막 벼락치기로 어휘만한 게 없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적중특강 마무리해 주도록 하고요. 저는 다시 총평특강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고다 신촌문헌 1타 토익팀 RC 강사 천성배 강사였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